테슬라가 전기차 업계를 뒤흔들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550마일, 약 880km의 주행 거리를 자랑하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입니다. 더 빠른 충전, 더 안전한 설계, 그리고 코발트나 리튬을 사용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눈앞에 펼쳐진 혁명을 예고하는 이 기술은 여러분이 전기차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 넣어줄 것입니다. 테슬라의 비밀 병기는 새로운 차량이 아니라 미래의 핵심, 바로 배터리 그 자체입니다. 눈 깜빡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배터리가 병목 현상의 주범이라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항상 리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충전하고 더 잘 냉각하고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경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세상이 점진적인 개선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마쿠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밀폐된 방음 연구실 안에서 테슬라는 기존의 규칙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규칙 자체를 재정립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획기적인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오랜 적, 즉 리튬 열화, 열폭주, 그리고 지연 방전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 진짜 문제가 배터리 크기나 화학적 구성이 아니라 배터리 내부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알루미늄이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소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전도성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병목 현상 없이 거의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로 재정의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논문 몇 편이나 시험용 셀 몇 개 정도였죠. 하지만 그러다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알루미늄의 가장 큰 단점인 이온 잠금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이온은 에너지를 충분히 빠르게 방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합 기판을 변경하여 원자 규모의 유도점이 있는 독자적인 탄소 그래핀 혼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소위 양자 폭발 방전을 촉발했습니다. 그 결과 지연이나 전력 감소, 화학적 병목 현상 없이 필요할 때 즉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이얼업에서 광섬유로 갈아타는 것과 같지만 배터리 방전에는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제한 요소는 자동차의 주행 가능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하게 출발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갑자기 전기차는 내구성이 아니라 여과되지 않은 순수한 출력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슈퍼커패시터 수준의 출력에 풀팩 배터리의 저장 밀도를 갖춘 것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그것을 실현해냈습니다. 시제품 제작 단계가 아니라 실제 크기의 모듈로 테스트 차량에 숨겨져 폐쇄된 트랙에서 랩타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여전히 리튬 배터리의 그림자를 쫓고 있을 때 말입니다. 테슬라의 고전압 테스트 연구실에서는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될 수치들이었지만 결국 유출되었습니다. 그 수치들은 단순한 발전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획기적인 발전이었습니다. 킬로그램당 7,000와트라니 테슬라의 리튬이온 셀 내 680개보다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한 배터리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로 정밀하게 제어된 펄스를 통해 폭발적인 에너지를 제어하고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직분사 방식에 필적할 만큼 빠르면서도 안정적이고 반복 가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새로운 알루미늄 이온셀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팽창하지 않았습니다. 극저온 냉각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도가 올라갈수록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리튬 전지는 40도씨 이상에서 성능이 저하됩니다. 기존 리튬 배터리는 60도씨에 도달하면
열폭주 위험자 다악혐에 처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새로운 배터리 셀은 85도시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리튬 배터리가 파괴되는 온도에서 알루미늄 배터리는 오히려 더 잘 작동합니다. 이는 화학적 변환이 열 활성화에 의존하지 않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내부에 있는 새로운 신호 제어 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펄스 공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이를 QBC 퀀텀 버스트 제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전력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의 형태를 제어합니다. 1만 번의 완전 충방전 후에도 실험실 보고서에 따르면 출력 감소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토크 출발, 가속 주행 거리 모두 동일합니다. 즉, 25년 이상 매일 충전해도 성능 저하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테슬라에게 있어 이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 배터리가 탑재될 차량은 고급 세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2만 달러짜리 플래그십 모델도 아니었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연분유의 차량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 배터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차량을 만들어냈습니다. 업계가 아직도 현실이라고 믿지 않으려는 무언가. 내부적으로는 프로젝트 레드우드라고 불리고 공식적으로는 모델 2로 알려질 것이다. 가격은 16,000 미만 주행 가능 거리는 550마일 충전 시간은 5분이다. 그건 마케팅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비공개 테스트 행사에서 이미 입증한 사실입니다. 양자 버스트 변조 기술을 사용하는 레벨 내 알루미늄 충전기로 0%에서 100%까지 5분 만에 충전이 완료됩니다. 이건 이론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도약이며 확장성도 뛰어납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초대되어 최초의 시제품 모델 2에 탑승했을 때 어떤 엔진이 탑재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렴한 전기차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야수처럼 폭발적인 가속력을 자랑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2초 만에 도달했습니다. 조용하고 격렬하고 멈추지 않으며 단 한 번뿐 아니라 열 스로틀링이나 지연 출력 저하 없이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포르쉐 타코는 몇 번의 출발 후 과열되었고 BMW i4는 50도시에서 스로틀링이 발생했습니다.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질주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테슬라가 따라잡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회사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요.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여전히 30분 충전 시간과 불안정한 배터리 기술을 적용한 6만 달러짜리 전기차를 팔려고 애쓰는 동안 테슬라는 1만 5천 달러짜리 절대 힘이 떨어지거나 과열되지 않고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충전이 완료되는 전기차를 시장에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더 나은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그들이 언젠가는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저렴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콘셉트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한된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모듈식 간소화된 구조 수직 통합. 모든 배터리 셀은 리튬보다 10배나 풍부한 재료를 사용하여 자체 생산되었습니다. 코발트도 니켈도 공급망의 제약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전기차의 외형에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된 고속 배터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리튬 코발트 그리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 묻힌 분쟁 광물에 집착하는 동안 테슬라는 너무나 간과되고 너무나 평범해서 사실상 눈에 띄지 않았던 원소에 주목했습니다. 그 원소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고 너무 흔해서 지금까지 혁명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풍부한 원소인 알루미늄입니다. 가볍고 강하며 무한히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알루미늄이 배터리 소재로서 잠재력이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너무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너무 높으며 너무 원시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최신 화학적 혁신은 그래핀과 유사한 라티스 계질재가 내장된 결정 구조를 사용하여 이러한 인식을 뒤집었습니다. 알루미늄 코어는 사용 중에도 열화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강해졌다. 충전될수록 구조가 더욱 견고해졌다. 붕괴가 아니라 활성화였다. 이 새로운 전지는 리튬의 필요성을 없앤 것뿐 아니라 코발트, 니켈, 히토류도 필요 없게 했고 없애게 기셔 도배 거사이 가실고 중국 광산이나 콩고의 인명 피하다 단서바웃다 예미야 나에 대한 의존도도 사라졌다. AI로 최적화된 이온층으로 정제된 확장 가능한 순수 미국산 알루미늄은 전류 부하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화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바로 열에 있습니다. 리튬을 파괴하는 유일한 요소가 알루미늄을 되살린다. 배터리가 뜨거워질수록 내부 채널의 전도성은 더욱 높아졌다. 화재 위험도 팽창도 없이 극한의 열에도 불구하고 전력 효율을 시가시오슈이 억제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되었다. 사막에서 경주 트랙에서 극한의 압력 속에서도 알루미늄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성했다. 지정학적 압력으로 리튬 공급망이 흔들리는 지금이는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니었다. 이는 지정학적 비수이자 공급망의 격변 테슬라만이 휘두를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주권적 과시였다. 그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왔다. 믿었던 것. 모든 전기차 회의론자들이 진리처럼 굳게 믿었던 단 하나의 두려움, 바로 충전 시간. 늘 똑같은 논쟁이었다. 전기차는 훌륭하지만 장거리 여행 중에 40분이나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변명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비공개 투자자 시연회에서 테슬라는 화려함을 모두 벗어던지고 검은색으로 덮인 모델 둘, 프로토타입 한 대를 선보였다. 엔지니어들은 실험적인 장비나 특수 케이블 없이 그냥 일반 슈퍼차저에 연결하고 타이머를 작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5분 50분도 30분도 아닌 단 5분 만에 80%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청중은 박수를 치는 대신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인프라도 전국적인 보급도 필요 없었습니다. 새로운 배터리 화학 기술과 나노 구조 경로를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도록 설계된 초고속 충전 인터페이스만으로 열 발생이나 양극 손상 없이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AI 예측 모델을 통해 스스로 형성되는 이 미세한 채널들은 마치 액체빛처럼 이온을 흐르게 하여 기존 배터리의 저항 지점을 우회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배터리 셀이 전혀 뜨거워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팬도 없고 냉각 코일도 없이 순수한 열 전달만으로 완벽한 효율을 달성합니다. 시연 후 설문조사에서 테슬라는 모든 회의론자들을 침묵시킨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 중 65%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충전 시간을 꼽았습니다. 이제 그 걱정은 기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충전 속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배터리 수명이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열화되고 파손되고 용량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정반대입니다. 각 충방전 주기는 마치 스트레스 후 뼈가 치유되는 것처럼 이온 배열을 재정렬했습니다. 50만 번의 완전 방전 및 충전 주기 후에도 배터리는 100%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성능 저하 없이 100년 이상 매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는 도심 배송밴 시뮬레이션 급정거 제동, 10도시에서 플러스 90도시까지의 열 순환, 그리고 최대 적재량으로 언덕길을 오르는 것을 모방한 급가속 루프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배터리 셀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도 스로틀 출력이 증가하거나
온도 급상승으로 인해 배터리가 차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배터리는 스트레스를 비웃었다. 회생 제동 시스템 또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알루미늄 이온 초전도체 통로를 통해 최대 98%의 에너지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서는 충전이 아닌 제동을 통해 주행 가능 거리를 20% 늘릴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셈입니다. 열 스로틀링 현상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는 냉각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운전자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부하 상태로 트랙 주행 속도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레드라인까지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곡선은 평탄하게 유지됩니다. 출력 저하도 지연도 너무 과격합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 라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이고 반복 가능한 강력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연구실에 머물러 있거나 개당 $80,000에 달하는 다른 소위 고체 배터리 프로토타입과는 달리 이것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하는 것이었고 내구성이 뛰어났으며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롱받던 원소가 물리 법칙을 깨뜨린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그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구축하려면 획기적인 기술 발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전자 대세계계 개사 경제 산행 환경이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혁명은 화학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산업 중심지에 자리 잡은 거대한 공장, 바로 그곳에 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 최초의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팩 전용 생산 시설인 기가 멕시코였습니다. 공장의 모든 공간은 속도 효율성 그리고 규모 확장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고 생산 속도가 느린 리튬 전지 습식 코팅 공정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테슬라는 건식 전극 제조 방식을 도입하여 매년 수십억 갤런의 물 낭비를 줄이고 생산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매년 50만 개의 배터리 팩이 생산되며 기존 리튬 공장에 필요한 면적의 3분의 1만 차지합니다. 수직 통합과 로봇의 정밀한 공정이 인공지능 AI의 지휘 아래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로봇이 조립의 98%를 담당했고 인간 작업자는 품질 관리와 신속한 유지 보수만 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경쟁사를 능가하도록 설계된 산업 무기였습니다. 물류 속도 또한 엄청났습니다. 최초의 배터리 모듈은 조립 라인에서 배송 트럭까지 72시간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공급망에 대한 기대치를 바꿔놓았고 몇 주 또는 몇 달씩 지연되던 기존 제조업체들에게는 물류 악몽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공장은 단순히 배터리 셀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었다. 에너지 독립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다. 테슬라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공장 하나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수십 개의 소규모 공장을 분산 배치하는 마이크로 팩토리 군집을 계획했습니다. 2026년까지 12개국에 35개 마이크로 팩토리가 확정되었고 2027년까지는 20개국에 각각 연간 100만 개의 배터리 팩을 생산할 수 있는 100개의 마이크로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는 중앙 집중화가 아니라 분산형 생산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소규모 공장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내를 받아 실시간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최적화하는 스마트하고 반응성이 더해져서 뛰어난 자율적인 단위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중국과 소수의 거대 정유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던 리튬 독점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테슬라의 분산형 네트워크는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관세를 대폭 인하했으며 지정학적 병목 현상을 해소했습니다. 에너지 생산은 지역적이고 유연하며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장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유기체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에너지 허브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답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힘이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지연 없이 폭발적인 토크가 뿜어져 나옵니다. 딜레이도 출력의 줄력, 저하도 변명도 없습니다.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전달되는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 순간 강력한 토크 덕분에 모델 E는 0에서 60마일 퍼아워까지 단 3초 만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기존 슈퍼카와 달리 이러한 가속력은 열 냉각으로 인한 멈춤 없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트레일러를 달고 언덕길을 오르거나 급커브를 돌아도 문제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을 추월하며 속도를 높이세요. 출력 곡선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입니다. 출력 저하도 스로틀링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루디크로스 모드를 랩마다 스프린트마다 사용해도 배터리는 열 발생을 비웃는 듯합니다. 하수자합니다. 차는 기계라기보다는 마치 운전자의 신체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 핸들이 달린 네 바퀴 로켓처럼 느껴집니다. 모델 E를 시승한 운전자들은 놀라운 일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차는 운전자의 발이 페달을 밟기도 전에 입력값을 예측하여 운전자의 스타일과 도로 상황에 맞춰 에너지 전달을 역동적으로 조절합니다. 마치 차가 운전자의 마음을 읽고 실시간으로 출력에 맞춰 최적의 효율성과 스릴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전이 아닙니다. 인간과 기계의 교향곡입니다. 단순한 자동차 그 이상입니다. 바퀴 달린 혁명입니다. 에너지가 풍부하고 빠르며 끊임없이 안정적인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단순한 기술적 경이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막 그 잠재력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연구실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 모델 E는 거리를 누비고 집 앞 주차장에 충전되고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델 E에 탑재된 단 하나의 배터리 팩은 단순히 도로를 위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에너지원입니다. 최대 2메가와트의 순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 팩은 200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중공업 장비를 몇 시간 동안 가동시키거나 정전 시 전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모든 모델 E를 분산형 발전소로 변모시키는 이동식 에너지 노드, 즉 휴대용 원자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충전 기술은 차량을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생명줄이 됩니다. 가정집, 이동식 주택, 심지어 소규모 도시까지도 자동차 배터리에서 직접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주차된 모든 테슬라 차량이나 수요 자리가 대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전력을 전력망으로 되돌려보내 수요 급증을 완화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안정화하며 지역 사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알루미늄 이온 시스템의 뛰어난 내구성과 효율성은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주며 모든 모델 E를 거대한 분산 에너지, 네트워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필수적인 인프라로 만드는 에너지 혁명을 위한 대담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동식 원자로 지속적인 전력 공급원 유연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도로를 넘어 전 세계 전력 생산, 저장 배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계는 종말을 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모델 E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가솔린 소형차보다 저렴하고 많은 슈브슈버숀, 스포츠카보다 빠르며 최첨단 수소 자동차보다도 친환경적입니다. BYD, 돌핀이나 엑스펜지 9 같은 경쟁 제품과 비교해보면
단순히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로 우위를 점합니다. 16,000 미만의 가격에 5분 충전 550마일에 주행거리 슈퍼카급 가속력까지 갖춘 이 제품은 기존의 타협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주유소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인 일처럼 보이며 테슬라의 5분 충전 속도와 비교하면 초라해 보입니다. 유지 보수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연료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내연기관의 시대는 순수한 경제성과 압도적인 성능의 무게 아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전기 자동차가 모든 중요한 부문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연기관의 종말은 더 이상 언제의 문제이지 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더욱 심오한 지각 변동이 숨어 있습니다. 수치미도 리튬의 종말. 테슬라의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리튬의 과대 가격인 $120에서 $40 미만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폭락만으로도 전체 리튬 공급망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연간 $100억 규모의 시장 변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라 통제권입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수명 주기 전체를 순환적이고 지역적이며 자율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최대 95%의 재료가 현장에서 재활용됩니다. 불안정한 지역에 광활하게 펼쳐진 광산도, 지정학적 병목 지점도,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없습니다. 전 세계 리튬 정제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해온 중국의 오랜 독점 체제는 이제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에 분산된 소규모 공장들에서 수백만 개의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팩을 생산해내면서 기존 공급망을 무너뜨리고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리튬 시대는 저물고 테슬라의 에너지 제국이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 출시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독립선언이자 미래 에너지의 쟁탈전을 알리는 포문입니다. 모델 E는 단순한 차량을 넣었지는 혁신 저항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리튬 시대가 막을 내리는 지금 한 가지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세계는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뜸해준 뒤처져지게 될 것입니다.